오늘은 토요타 캠리 8세대 부분 변경 모델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XSE 트림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전에 있던 XLE 트림이나 SE 트림도 그대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1종, 하이브리드 3종으로 판매가 되는데 제가 오늘 타는 모델은 하이브리드 중에 가장 최상위 트림 XSE입니다. SE는 스포츠 에디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0년에 나왔었던 캠리 스포츠랑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은 허니콤 그릴, 벌집 모양 그릴이 추가가 됐고요. X자로 그릴이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인데 이 밑에 크롬을 덧댄 정도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분 변경이니만큼 디자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옆쪽에서는 이 휠, 지금 18인치가 띄어져 있는데 SE 모델만 17인치고요. 나머지 모델은 18인치입니다. 그래서 18인치 235 사이즈의 타이어 끼워져 있고 XSE 모델이기 때문에 이 옆에 스커트가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이죠. 램프 안쪽에 까맣게 이쪽 여기 까맣게 처리해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요소고 XLE에는 없는 이런 라인들, 이게 뭐 실제로 공력 성능을 높이는 파츠는 아니에요. 보시면은 막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가니쉬로 장식만 덧대는 거고, 범퍼 하단 쪽 보시면 디퓨저 모양이 굉장히 과격해요. 근데 이것도 막 공력 성능을 높인다?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고 스포일러도.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하다라는 거고, 이제 XSE나 LE에는 한 발의 머플러가 들어가는데 얘는 듀얼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똑같지만 좀 더 고성능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기 또 조금 더 젊은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 차이는 그 정도고요. 실내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내 변화가 더 큰데 우선 뭐 계기판이나 스티어링 휠 쪽에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쪽 센터 페시아 쪽 변화가 좀 있습니다. 플루팅 타입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데 이전에는 요 지금 사다리꼴 모양 요 안에 매립이 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고 이 위쪽에 있던 공조기도 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송풍구가 내려온 건 저는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송풍구가 위쪽에 있으면 좀 특히 히터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얼굴이 많이 건조해지고, 또 반대로 이 디스플레이가 아래쪽에 있으면은 운전하면서 계속 아래를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로 올려서 굉장히 잘했고, 나머지 뭐 버튼류나 이런 것들은 기존과 같아요. 여기 번석기 레버 쪽이나 여기도 기존과 같습니다. 네. 뭐 부분적으로 이런데 디테일이 좀 달라진 것 정도인데 이게 뭐 크게 변화를 체감할 만큼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코드에는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좀 빠졌어요. 예를 들면 스티어링 휠 열선, 그 다음에 앞좌석 통풍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런 것들이 최상위 트림에도 다 빠져 있습니다. 일본 내수에서는 그런 옵션들이 있죠. 일본, 미국 시장에는 그런 옵션이 달린 차가 판매가 되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 옵션들을 넣고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낮추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실제로 어코드 하이브리드보다는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는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옵션 차이랑 가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해야 하니 여기 컵홀더 있고요. 자, 요 앞시트는 제가 운전한 그대로입니다. 제가 키가 173이고 평상시에 좀 운전 자세를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운전하시는 것보단 제가 더 당겨서 운전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근데 그걸 감안하고 무릎 앞에 주먹이 3개 정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뒤로 당겨서 쓰시는 분들은 2개 반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은 소나타랑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휠베이스나 이런 것들도 소나타 K5랑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공간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시트 등받이 각도도 뭐 가족들을 태우기에 충분히 누워있다 라고 보면 되고, 머리 공간이 제 기준으로 주먹 하나가 조금 넘는데 이 정도면은 오히려 형격인 아발론보다 더 머리 공간 넉넉한 것 같아요. 사실 아발론이 조금 뒷공간이 이 머리 쪽이 부족한 경향이 있거든요. 오히려 캠리가 더 넓은 느낌도 든다. 그리고 폴딩 6대4로 가능합니다. 주행과 관련해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이나 셰시, 기타 많은 이 부속품들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바뀐 부분이라고 하면 안전 옵션, 그리고 주행 보조 옵션, 그리고 편의 옵션들이거든요. 주행하면서 그쪽 관련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워트레인은 똑같아요. 178마력짜리 2.5리터 엔진, 거기에 120마력 전기 모터 2개가 들어가죠. 하나는 발전용, 하나는 구동용. 그리고 거기에 ECVT, 유성기어를 활용한 ECVT가 결합이 돼서
뭐 이전과 동일합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18인치 휠과 타이어가 끼워져 있어서 연비는 17km대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아래 트림은 L2만 18km대, 18.5km 정도 되는 연비를 기록을 합니다. 연비 자체가 소나타랑 비교했을 때 조금씩은 낮은 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슷한 차체를 갖고 있지만 파워트레인 자체가 좀 다르고, 그래서 공차 중량도 한 100km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연비 차이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산 출력 211마력 정도 되는 넉넉한 힘입니다. 이 정도 파워트레인이면은 그랜저나 K7, 8 하이브리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나타나 K5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힘이 있습니다. 애초에 전기 모터 자체가 파워가 워낙 넉넉한 편이고, 일본계 하이브리드가 전반적으로 모터 힘을 강하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파워트레인의 추가적인 개선 뭐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지금 8세대 부분 변경에 해당하는데, 이전 8세대 모델이 출시될 때만 해도 우리가 같은 파워트레인 같지만 연료 효율을 개선을 했다, 기존보다 조금 더 높아져서 가솔린 엔진 연료율이 41%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변경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동일, 그다음 하체 동일, 차체의 커다란 골격 자체는 동일하다. 지금은 이제 터널에 들어와서 좀 시끄럽긴 한데 고속 주행을 할 때의 풍절음 같은 게 상당히 적어요. 풍절음이나 뭐 노면 소음 같은 것들은 다 괜찮고, 고속도로 같은데 매끄럽게 달릴 때는 정말 조용한데, 저속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에 물 때문에 많이 젖어 있을 때, 이런 때는 물 튀는 소리가 사실 운전석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는데, 오히려 동승석이나 뒷좌석 있는 데서는 그 휠하우스에 튀는 소리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요 정도 차급, 요 정도 가격대를 가진 차들에서는 보편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시끄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승차감 자체는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아무래도 중형 세단이니만큼 가족들을 태웠을 때 불만이 없을 만큼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고, 어코드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했을 때 더 부드럽습니다. 아무래도 어코드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를 했고, 실제로 휠 타이어도 19인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코드보다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세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소나타나 K5 뭐 이런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조금은 부드러운 편입니다. 오히려 소나타나 K5가 좀 더 단단한 편이고, 일상 주행을 할 때는 정말 편안해요. 마치 보급형 렉서스 ES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주행 감각이 되게 비슷합니다, ES랑. 물론 ES가 조금 더 한 체급 큰 차긴 하지만 그런 ES의 향기가 나기도 하고, 승차감은 제가 봤을 때 동급 모델들과 쭉 견져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정도 스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기반이 되는 TNGA 플랫폼, 그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죠. 그 플랫폼은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워낙 한 3년 전부터 계속 해왔단 말이고, 그 뼈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떤 대단한 강점, 그 당시 말했던 저중심 설계나 경량화, 높은 강성, 이런 것들은 이제 와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 2021년 2년형으로 나오는 차들은 그보다 더 좋은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 강점은 딱히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이번에 이제 부분 변경하면서 주행 보조 옵션이나 안전 옵션들,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정차 및 재출발 포함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고요. 차선 중앙 유지까지 해주는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차선 유지는 못 해줬었죠. 바뀌면서 차선 중앙 유지까지 해주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잘 작동을 합니다. 근데 곡선이 좀 커지거나 어떤 특정된 부분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운전자를 보조하는 역할로서는 쓸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랑 더불어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곡선로 감속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고선 곡선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이 레이더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하고, 곡선이다, 그럼 속도를 줄여야지 해서 100km로 크루즈를 걸어놨다고 하더라도 90km, 80km까지 속도를 감속을 시켜줍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서. 특히 이 단계를 조절하고 아니면 아예 감속 기능을 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쓰임새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안전사양들은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차나 아니면 운전자 아니면 뭐 보행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감지를 할 수가 있고, 긴급제동 보조도 들어갔지만 조향 회피까지도 이제는 추가가 돼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날 시에는 조향을 어시스트 해주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까지 들어가서 사실상 토요타 내에서는 최상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XSE 제가 타고 있는 스포츠 트림이 또 하이브리드에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가격이 조금 아무래도 4,3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조금의 부담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전에 캠리 하이브리드가 애초에 4천만 원대 비슷한 가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체감상 가격이 올랐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산차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국산차의 그런 많은 옵션의 혜택, 여러 가지 정비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올만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혼다나 토요타의 모델들을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이면 어코드랑 캠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취향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의 열선이나 통풍 시트 같은 옵션에 민감하다고 하시면 그러면 아무래도 혼다 쪽으로 기울 수 있지만, 혼다는 또 4,500만 원이 넘는 가격을 갖고 있고 트림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캠리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선 충전은 없지만 뭐 이런 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9인치로 커졌고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도 이제야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신다고 하면 캠리 하이브리드가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거의 고속 위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연비가 33km가 찍히는데 이건 다 가짜 연비고요. 잠실에서 제천 간에 약간의 오르막이 많은 구간 플러스 회차지였던 곳이 산 위에 있어가지고 언덕길을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걸 감안했는데도 뭐 20km 정도의 연비가 나왔으니까 실제 영역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연비가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에 대한 부분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이브리드의 이질감이라고 해야죠. 이질감이 상당히 적은 브랜드가 바로 토요타인데, 엔진이 켜지고 꺼지는 느낌,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회생제동에 걸리는 느낌이 제가 봤을 땐 캠리가 가장 좋아요. 시동이 켜지고 꺼지는 느낌은 사실 오히려 어코드가 더 조용했던 감은 있어요. 그 진동 자체가 적었고, 근데 이 브레이크의 감각 자체는 스트롱 하이브리드 전 세계에 있는 차 중에서는 캠리가 거의 탑 클래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CVT라고 조금 이제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CVT는 일반 CVT랑은 사실은 구조가 다릅니다. 가운데에 선 기어가 위치하고 있고 이 바깥쪽으로 기어가 맞물려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충전만 할 수도 있고요, 구동만 할 수도 있고, 충전과 구동을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기아 차랑은 좀 구조가 달라요. CVT라고 뭔가 뭐 원가 절감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 다른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단점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일본 차다,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외관 디자인은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내가 아무래도 올드해요. 마이너 체인지다 보니까 크게 손볼 수는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풀 체인지가 되면서 좀 확 변해야 되지 않나. 현대기아차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실내외 디자인을 정말 파격적으로 바꾸잖아요. 캠리도 전보다 더 젊어진 만큼 외관은 정말 스포티해졌지만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실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풀 체인지 때 좀 개선을 많이 해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차의 완성도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니까. 또 다른 단점 하나가 사이드미러가 작은데도 되게 시야는 좋거든요. 근데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 실내 내장 트림이 반사가 돼서 좀 이렇게 거슬리는, 좀 하얗게 반사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캠리 하이브리드는 일본 생산하고 있는 건 아시죠? 미국 생산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일본 생산품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캠리 하이브리드 XSE 트림을 시승을 했고요. 아쉽게도 가솔린 2.5 모델은 시승차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차는 직접 가서 보시고 직접 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